이분께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은요, 사실 다른 스펙이 많이 부족해요. 그럼 변수는 한 가지밖에 없죠. 리트는 변수가 될 수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굉장한 파괴력을 갖습니다. 이분 댓글에 대한 답을 너무 늦게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한데, 이분은 20대 후반인 은행원인 여성 시청자라고 합니다. 직업인인데 로스쿨을 고민하고 있는 분인 것 같아요. 일단 학교는 지방 국립대였던 것 같아요. 다만 형편이 어려워서 회사도 다니고 했어서 학점도 3.4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라고 하시고, 빨리 취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지역 인재로 은행 들어가서 잘 지내고 있다. 회사 생활 자체는 만족도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은행에 들어와서 기업을 접하다 보니까 M&A 변호사에 대한 꿈이 계속 아른아른하다. 수능 공부는 정말 자신이 없고, 지금 와서 수능 공부하는 거는 저도 추천드리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편입을 잠깐 고민하셨던 것 같고, 그리고 학점이 낮다 보니까 학점 은행대로 직업을 로스쿨을 준비해볼까 했는데 3.4 지방국립대 대 학점 은행제 중 직업국 국립대 합격률이 어느가 높을까요? 라고 하시는데, 자, 그리고 정말로 늦음하게 편입 2년에 로스쿨 가야 하는 건지, 이게 문의한 입장에서 100% 만료될 일이 맞는지 조금 확신이 필요하다. 또 인설 변호사와 주곡 변호사는 업무에서도 차별점을 받게 되는지 궁금하다.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분수에 맞게 준비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제가 눈에 밟히는 거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인서울 변호사와 직업국 변호사, 제가 느끼기로 거의 차이가 없어요. 솔직한 말로 나오셔가지고 로펌 업무를 하고 어느 만큼 뭐 추가적인 뭐 자기 개발을 하시는지에 따라서, 또 좋은 로펌을 들어가셔서 얼마만큼 업무를 좀 순조롭게 배워 가시는지, 그거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 것이지, 인서울 변호사다 직업국 변호사다 솔직한 말로 뭐 큰 차이가 있다고 느껴지진 않습니다. 서울 로스쿨이든 직업국 로스쿨이든 여러분이 입학할 수 있는지 여부를, 입학이 가장 유리한 데를 우선 선별을 좀 하시는 게 좋지, 지금 그거를 따질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분께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은요, 사실 다른 스펙이 많이 부족해요. 제가 무조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긴 힘드니까 학점과 토익과 리트가 모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사실 학점도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고 토익은 어차피 맞추면 되니까 900점 이상 맞추면 되니까 나중에 후발적으로 조금 채울 수 있다고 치더라도, 그 외에 제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학벌도 약간 떨어지시는 편이죠. 사실 평균에서는 많이 떨어지는 편이에요. 사실 최근에는 학점도 학벌도 거의 최대한 많이 맞춰 놓는 편이기 때문에 평균적인 수험생에 비해서는 많이 처지는 스펙일 겁니다. 네, 그거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지방국립대 3.4 학점이든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약간 학점을 세탁한 직업국 국립대이든 둘 다 많이 불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시든 현실적으로 입시가 상당히 뭐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현재 20대 후반이잖아요. 지금 다른 길을 노리기에 어리신 나이는 또 아니에요. 형편이 어려워서 집안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정도 아닌 것 같고, 더군다나 지금 은행 업무에 상당히 좀 만족하는 입장인데, 마냥 그 직업을 내려놓고 준비를 해보시라라고는 절대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만약에 준비를 하시더라도 직업을 유지하면서 준비를 하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준비하시라고는 절대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준비하셔야 될 것은 학벌이 포함된 학점과 스나 토익을 포함한 영어 점수, 또 리트, 이 법학 적성의 시험. 근데 지금 사실상 학점과 학벌이 상당히 평균 이하인 편이고, 토익은 뭐 만점을 채운다고 했을 때 그럼 변수는 한 가지밖에 없죠. 리트. 리트는 변수가 될 수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굉장한 파괴력을 갖습니다. 자, 리트라는 게요, 법학 적성 시험인데요, 사실 공부한다고 이게 리트 점수가 잘 나오지 않아요. 적성이라는 게 바뀌지 않잖아요. 법조문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적성과 그를 통해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법적인 알고리즘이 머릿속에 박혀 있는지를 보는 것이 법학 적성 시험인데, 이 리트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학원 공부를 많이 하더라도 리트 점수 자체가 드라마틱하게 변하진 않습니다. 반대로 말해서 여러분이 만약에 리트 점수가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게 되면은 그거는 상당히 많은 것을 뒤집을 수가 있어요. 사실 현재 로스쿨 입시에서 학점, 학벌, 또 토익은 상당히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는데, 리트 같은 경우에는 변환 표준 점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펴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약간 이런 피라미드 꼴이 되겠죠. 우리가 100점을 평균으로 해서 140점, 60점 이런 식으로 피라미드 꼴이 되거든요. 만약에 여러분이 리트를 쳤는데
100점 이하다라고 한다면은 약간 여러분의 적성에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 좀 다른 길을 찾아보시는 것도 어쩔 수 없는 방법이고요. 만약에 리트를 쳤는데 정말 130점 이상의 고득점이 나온다. 140점이 넘어버린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도전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정말 희박한 경우의 수이긴 한데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제 친구 녀석 하나도 고등학교 때까지 정말 공부를 안 하던 친구였는데 정말 머리가 너무너무 좋은 친구였던 거예요. 재능을 늦게 깨우쳤어요. 뭐 학점은 나쁘지 않았는데 학벌이 별로 안 좋았고 그 상태에서 리트를 쳤는데 굉장히 상당한 고득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뒤엎고 인서울에서 상당히 상위권인 로스쿨에 진학을 했어요. 상당히 좋은 로스쿨에 갈 수 있는 그런 변수가 리트는 만들어질 수가 있다. 지금 와서 학점과 학벌 되돌리는 거 굉장히 힘들죠. 제가 이분께 딱 한마디 먼저 하고 싶은 건요. 리트, 모의 리트라도 한번 쳐봐라. 아니면 지난 기출문제라도 한번 풀어봐라. 거기서 고득점이 나온다면 그건 변수니까 한번 과감하게 도전해보시고 만약에 리트가 기대 이하로 나온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현실을 사시는 수밖에 없다. 냉정하지만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